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중심으로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러시아가 정말 천인 공노할 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현실화,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거 뭐, 이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지, 이게 뭐,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 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프리고진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 고위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정황들 지금 까내고 있는데, 좀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 반란 당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겠고,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 핵심 전장이죠. 여기에 탄약을 공급하는 전국급 탄약 공급창이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3군지사, 1군지사 이런 데죠. 3군 전체 탄약을 공급해주던 3군지사 이런 데 하나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버섯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약이 폭발했으면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가옥의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엄청난 전과가 있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이 벨라루스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가운데 러시아 주요 기관들의 프리고진이 심어놓은 협조자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군부와 연방보안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비밀리에 발부했으며 연방보안국 내 친프리고진 세력이 이를 바그너그룹 측에 전달해 쿠데타 일정이 당겨졌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연방보안국 핵심 부서 중의 하나인 방첩국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중앙군관구, 남부군관구 등 일부 군부 세력과 결탁해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방첩국 차원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내사 정보는 연방보안국 내 고위층에 포진해 있는 프리고진 측 인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방첩국은 프리고진이 반란 이후 비상시를 대비해 여러 개의 위장 여권과 다양한 가짜 신분을 만든 것을 확인하고 이 가짜 신분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동시에 발부받았는데요. 프리고진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75조 반역죄와 제210조 범죄단체 조직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은 6월 21일 발부됐는데요. 프리고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프리고진에 협력하는 최소 10명 이상의 내부자에 의해 바그너그룹 측에 전달되었고 러시아 당국이 영장 집행을 준비하려던 6월 23일 프리고진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프리고진 측에 정보를 흘린 고위 관계자는 연방보안국은 물론 국방부, 총참모부, 국가근위대, 심지어 크렘린 궁에도 존재했는데요. 이 때문에 쿠데타 이후 러시아 당국은 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정보를 흘린 내부자를 색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쿠데타 이후 자취를 감춘 세르게이 수로비킨 항공우주군 사령관 등 최고위급 간부들이 이 사건에 엮여 있을 수 있고 수사 확대에 따라 그 반작용이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태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바그너 센터에 가서 간판 떼내고 그 내부에는 압수수색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군용 수송기 지원해서 민스크하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또 서비스는 또 해줬죠.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적대적이면서도 또 뒷정리를 하는 이제 뭐 이런 상황 같은데 FSB가 이 프리고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반역죄와 범죄단체 조직, 바그너그룹 범죄단체다 이거죠. 그런데 이 FSB가 체포영장을 6월 21일 날 발부했는데 이게 새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체포되기 전에 6월 23일 날 쿠데타를 한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 FSB가 얼마나 규모가 크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국정원 거의 뭐 8,000명, 10,000명에 가까운 이런 인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이죠. 근데 러시아는 우리보다 더 크겠죠.
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른 부서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이렇게 큰 조직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사무실 내에서 저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업무도 알지 못할 텐데 결재권자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의 부장은 담당 직원들, 담당 과에서 하는 일들 다 알 수 있지만 그 해당 과는 옆 과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말을 안 한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리고진에게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야, 잡으러 갑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예. 반역죄, 범죄단체 조직이랍니다. 빨리 피하세요. 아니 빨리 조치하세요. 이런 제보가 확확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리고진이 여러 가지 여권 신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텔레그램에 공개된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새카맣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름 같습니다. 이 이름은 지금 다 지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그 가짜 신분들에 대해서 뭐 체포영장하고 뭐 이제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부 군강구,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섞였지만 원래는 우크라이나 이 지역을 담당하는 곳이 남부 군강구죠. 그리고 중앙 군강구, 우랄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최고위층 군인들도 프리고진에게 가담이 되어 있었다. 남부 군강구가 가담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들어보면 바로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로스토프 온돈 지역에 있는 남부 군강구가 이 프리고진에게 가담이 되어 있었다. 그 일부가, 최고위층 일부가 그것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남부 군강구의 총사령부를 프리고진이 아주 신속하게 접수를 했거든요. 내부에 협조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접수가 가능했겠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군부에서도 그리고 FSB에서도 또 다른 사회 지도층에서도 대규모 숙청 작업이 벌어질 텐데 이게 아주 부드럽게 될 것이냐. 이를테면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코브 대변인의 아들도 작년에 바그너 그룹에 입대했어요. 그 입대했다고 페스코브 대변인이 자랑했어요. 그러면 이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프리고진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밀어 닥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런 러시아가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다 라는 건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포리자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전 관리 요원들이 철수한 후 러시아군이 원전 폭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철수 작전을 시작했으며 48시간 이내에 중대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에노호다르 원전에서 중대 도발을 벌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직원과 경비병력들이 해당 지역에서 급히 철수하고 있는 것이 식별되었다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현지 시각 7월 5일 긴급 리포트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각 원자로 냉각장치의 지붕에 폭발장치로 보이는 미상 장비를 설치했고 원자로 6개 중 3개의 경납용기 외부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라며 공격은 원격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은 러시아는 48시간 이내에 어떤 종류의 도발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미사일 또는 자폭 드론이 원전을 공격해 폭발을 유도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현지에서 러시아군과 행정관료, 원전 관리 직원들의 대피가 시작됐다며 이들이 에노호다르에서 여러 조로 나뉘어 탈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자포리자 원전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난 7월 1일 그리스 수다 공군기지에 핵실험 정찰기 WC-135R 콘스탄트 피닉스를 배치한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들의 경고대로 러시아가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지 앞으로 하루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핵심 기술자 3명을 철수시킨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이 기술자들도 100명을 탈출시키더니 이제는 다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자포리자 원전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 관리병력 직원들 마구마구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면 아니 원전을 계속 관리해야 할 직원들이 탈출한다는 것은
일단 관리를 손 놓는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또 탈출을 하고 있다라고, 철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제렌스키 대통령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정말 우려스럽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6개의 원자로 중에서 3개의 폭발물을 설치했고, 그 폭발물은 냉각장치 그리고 외벽의 상단부 뚜껑, 그 지붕 부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냉각장치를 폭발시켜버리면 냉각 안 되겠죠. 그런데 밀폐 용기에서 계속 핵 융합은 분열은 일어나죠. 그러면 이 열이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에 지붕을 폭파시켜버리면 뚜껑이 열려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방사능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긴급 공포한 이 핵 피해 지역 예상도인데요. 저는 이건 조금 과장이 좀 섞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유럽 전 지역이 좀 나서달라, 당신네들도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 도표에 따르면 모스크바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어요. 북동풍이. 그래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헤르손 남부, 자포리자 남부, 헤르손 남부, 크림반도,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는 로스토프 온돈 지역, 그리고 아조프의 흑해, 이 지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비구름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에 방사능이 올라가서 섞여버리면 방사능비가 내리게 되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를 맞지 마세요. 그리고 호흡을 조심하세요 라고 지금 공지를 하고 있고요. 이 자포리자 원전을 비추고 있는 CCTV인데, 이 CCTV에 모쪼록 아무 영상도 발견되지 않는,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는 이런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가 빨리 나서서 이 푸틴의 이성을 똑바로 세워주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는 이런 일까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럼 러시아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까지 계획을 하게 됐을까? 전쟁에 치게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바흐무트 전선, 아우디우카 마린카 전선, 여기에 치명타를 날려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포병 전력을 정리하고 공군력을 동원해 전선 후방의 비행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러시아 점령 지역인 마키유카에서 버섯 구름이 치솟았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주 마키유카에 최소 2발의 GMLRS 공격을 감행해 전략 표적을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시가지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대폭발이 발생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7월 4일 오후 9시 15분과 23분에 각각 식별됐는데요. GMLRS로 추정되는 로켓탄이 마키우카 외곽의 군사시설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연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발의 강도는 도네츠크에서 지금까지 관측된 사례 가운데 가장 강력했는데요. 폭발 지점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한복판에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충격파에 의해 아파트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해당 시설이 도네츠크 전선 최대의 전국급 탄약 저장 시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폭발과 버섯구름은 피격 이후 발생한 탄약 유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러 밀 블로거 워 곤조는 피격된 시설이 야전 병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야만적인 공격을 비난했는데요. 또 다른 워싱턴 소식통들은 피격된 곳이 야전 병원과 물류 저장 시설 2곳 등이었다며, 워 곤조가 주장한 피격지는 9시 15분에 먼저 피격된 또 다른 포인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전국급 탄약고가 피격돼 파괴된 것은 지난 6월 18일 헤르손 남부 리코베 탄약창 이후 2주 만의 일인데요.
대규모 탄약 시설들이 연달아 털리고 있는 러시아군. 전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버섯 구름입니다. 핵 폭발이 아니고 그냥 폭발입니다. 도네츠크 시입니다. 그러니까 도네츠크 주의 주도가 도네츠크 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도네츠크 시는 2014년 이후에 반군들이 점령해서 지금까지 연장되어 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 도네츠크 시가 바로 전선이에요. 그래서 도네츠크 시 경계선부터 서쪽에 마린카가 있고 서북쪽에 아우디우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러시아군이 한치도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도네츠크 시에서 북쪽으로 5, 60km 올라가면 바흐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을 당시 이 촬영한 여러 시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폭발을 보면 이 정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도네츠크 시에서 외곽으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도네츠크 시 제법 크죠. 이런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폭발 압력, 이런 거 때문에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창문이 깨져서 또 벽이 무너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냐 라는 건데 위치는 어디냐? 도네츠크 시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마린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그 마린카, 그리고 이 도로에 있는 이 도로선이 아우디우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아우디우카, 그리고 여기에서 북쪽으로 여기입니다. 55km 올라가면 있는 여기가 바흐무트입니다. 그러니 전선에서 한 30km, 그리고 마린카와 아우디우카 20-30km, 그리고 북쪽으로 55km 지점에 바흐무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전구급 탄약 시설은 워낙 다급하니까 도로나 여러 가지 수송 수단을 통해서 탄약을 전진 배치해 놓고 마린카, 아우디우카, 바흐무트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탄약을 공급해주는 전구급 탄약 보급소예요. 이걸 지금 때려버렸다라는 건데 잠시 그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폭발 동영상입니다. 네, 아주 짧은 동영상 보셨는데 폭발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소리와 파공이 오죠. 그것 때문에 그냥 깜짝 놀라서 숙이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자, 이런 엄청난 폭발. 자, 그런데 방금 이 영상은 아주 짧으니까 제가 바로 여기에서 플레이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뭐 한 1분 정도 또 1분여 이렇게 약간 긴 동영상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 또 군사T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우리 KDN의 세 번째 동영상 플랫폼이죠.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동영상만 플레이하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Weapons of World. 와우. 그 채널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상당한 양의 동영상들 이런 것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 삼아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뭐 영상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또 여러 동영상들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와우 Weapons of World 마치시면 링크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짧으니까 여기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워건조 채널 운영자인데 병원에 와서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버섯 구름하고 이 정도 폭발하고 사이즈가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부수 피해, 그러니까 폭발 압력 또는 이 잔해 이런 것들로 인한 부수 피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상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병원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병원을 왜 때립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범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물타기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바흐무트,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 핵심 전투 현장에서 러시아군이 탄약 부족으로 허덕이게 되겠다. 자포리자 전선에 탄약을 공급해주는 이 크림반도 입구의 리코베 탄약창 2주 전에 박살나버렸죠. 이제 동부전선에 탄약을 공급해주는 거대한 탄약고가 깨졌으니까 러시아 상당 기간 동안 힘든 전투가 되겠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